안녕하세요. 마스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리 인터뷰할 친구가 입소를 해서 새로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신남성현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배인규라고 합니다. 마스형은 어떻게 알게 됐지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지금 신남성연대보다는 못하지만 나에게도 나의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다가 다가서야 돼. 제가 이제 중독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자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약쟁이 중에 약쟁이였어요. 미친 애지 거의. 아침에 눈 뜨면 약 얘기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약 얘기를 계속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퇴원을 하고 제가 뒤늦게 퇴원을 해서 그 친구의 근황을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방에서 약을 꼽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골방에서.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다르크 지금 여기에 입소를 해서 단약을 이어가고 있고 아예 새 사람이 되는 거를 제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와 다르크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약쟁이 중에서도 약쟁이였던 친구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단약을 이어나가고 변화해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죠. 근데 다르크 들어오는데 무슨 두려움이나 어떤 뭐 이런 걱정은 전혀 없었어? 저는 그 걱정보다 제 앞날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저희 남성연대의 미래가 훨씬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르크를 알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죠. 선생님을 바로 찾아뵙고 그 다다음 날 바로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어때 생활해 보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 이게 솔직하게 선생님 앞에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NA라는 우리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단약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엄하게 하고 다르크라는 시스템에서 막 가둬놓고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둬놓고 막 짜장면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르크에 입소하면서 같이 이 힘듦을 이겨내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구들에게 소위 쪽팔리기 싫다. 선생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만큼 단약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너무 풍부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단점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정말 좁은 숙소 안에서 5명이라는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 트러블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막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동료들이어서 트러블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약물은 어떻게 하게 됐니? 올해 4월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가족 관계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외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2주 만에 발견을 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약물을 했어. 나는 불쌍한 아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는데 이 회복을 겪어 나감에 있어서 그건 하나의 트리거였던 사건이고 내 삶을 종합해 본 결과가 이 약물을 접하는 즉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밑바닥이었던 인간이었구나를 깨닫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인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 역시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약물 중독자들이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너무 불량스럽고 너무 노는 사람이고 아니면 너무 뭐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결국 약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물을 하는 과정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교만함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은 내가 이 비어있는 부분을 알게 될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 나는. 인규도 보면 짧은 기간 안에 막 남들이 봤을 때 막 야 어마무지한 뭐 신남성연대다 뭐 이런 것들을 이뤘잖아. 이루면서 느꼈던 그 어떤 성취가 뭐 영상 봤더니 뭐 인규 위에 사람 없더라고. 어른 없더라고 보니까 너 위에. 그런 것들 아마 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르크 들어와서 좀 나아지지 않나? 뭐 모르겠어 잘. 근데 지금 들어온 지 한 100일 정도 됐잖아. 내일이면 100일이지. 네.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약물 문제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자각하게 된 시점이 어떤 시점인 것 같아? 제가 너무 밑바닥에 있을 때 이야기하기 창피하고 동정심을 구하려는 것도 아닌데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제가 뛰어내렸어요. 죽으려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바로 입원을 해서 힘든 시간을 겪었었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시 또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시기에 전 제가 겪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바닥 밑에는 더 지하가 있더라고요.
100km에서 뛰어내리면 한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다리 골절되고 여기 찢어지고 그게 전부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시려는지 비상식적인 일을 겪으며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약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늘 교육받는 게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듭나야 단약을 성공하고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선생님의 질문과 그리고 이 다르크 생활 속에서 다시금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약물을 그만두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제 본인의 모습 안에서 이제 그리고 또 다르크를 입소해서 사실 다르크 입소하면 사람들이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이거 약쟁이들끼리 모여갖고 이거 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모르니까 바깥에 이제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 이 안에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약을 끊는 것도 끊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덤으로 쫓아오는 거고 우선 인간이 돼가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성숙한 인간?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 이런 말 같아. 그럼 중독 남긴 후유증이 있어? 인규는?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달리는 차에 머리를 다친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단약을 쭉 이어나가고 회복의 과정을 겪다 보면 다시 올라가는 수치라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뭐 어휘력이라든지 사고력, 인지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반면에 다르크를 들어와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인내심. 제가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 내가 얼마나 자만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진짜 이 온몸으로 제 상황도 상황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느끼니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인규 보면 엄청 힘든 때도 많았고 막 우리 템플 갔을 때 이럴 때는 뭐 거의 뭐 땅속에 꺼질 것처럼 이거 없어지나요?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재발이나 어떤 이런 거 없이 잘 견디고 있는 이유가 있나?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 약쟁이가 된 배인규한테 남은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너 영상 보니까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써놨더라고. 어쩐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었어. 약하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너 옛날 영상 보면 그때는 진짜 약 하나도 안 할 때고 정말 네가 그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해봐봐.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제정신으로 했던 퍼포먼스는 아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제정신이 많았고 근데 제가 이런 오명을 쓰는 것조차 저의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제가 열심히 이루었던 것까지 전부 부정을 당하고 실제로 약물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약물이 주입이 되면 이렇게 밖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복을 하고 단약 기간을 이어나가면서 더욱더 단단하고 겸손한 그리고 성장되어 있는 배인규로 거듭나서 더 멋진 활동으로 보답하면 그러한 오명은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니 너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마스 형 꼭 안 나와도 되잖아. 네네. 너 채널이 있고 그다음 나중에 분명히 뭘 하게 유튜브를 하겠지 네가. 근데 이렇게까지 남들 앞에 또 얼굴을 내밀고 나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또 아주 굉장히 많은 약물 중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진짜 끊을 수 있구나, 끊어지는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준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어. 거듭나고 싶은 게 뭐 약간 종교적인 그리고 약간 선행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약물을 끊고 싶거든요. 근데 약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듭나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앞으로의 목표는 뭐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양심적이건 인간적이건 어떤 것이든 변화하고 거듭나서 나의 거듭남을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제 우선 목표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나를 내가 스스로 마주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행동을 하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중독을 겪고 있는 마약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고. 그런데 우리 NA 12단계 1원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중독에 무력했다. 약물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다르크에 들어와라, 입소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런 환경을 만나고 정말로 단약 의지가 있는 동료들과 NA를 통해서 경험담을 나누고 그런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 처음에 입사하러 왔을 때 봤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랬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근데 이런 모습을 조금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다음에 너가 이렇게 마스형 나와갖고 얼굴까지 비춰가면서 이걸 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거니까 더 열심히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마약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마약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 내가 무너진 것들, 이런 환경들을 차치하고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도파민이 순간 뇌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 순간 찰나는 정말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말 지옥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외에는 형용할 수가 없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도파민이 한번 시스템이 고장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심심하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해도 미칠 것 같고 영화를 봐도 미칠 것 같고 자도 미칠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를 해도 미칠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약물을 찾게 되는, 그러다 보면 내가 읽어놨던 것들, 재산, 인간관계,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법적인 문제는 또 차치입니다. 별개예요. 정말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를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될 나를 마주할 때 그때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뇌가 다쳐요. 뇌가 다치다 보니까 점점 병신이 되어가는 나를 마주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 IQ 검사 했을 때 생각나네. 나도 76? 첫 해 이제 나도 이제 약물을 끊으러 갔을 때 IQ 검사했는데 76 나왔었거든. 차차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나를 느끼면서도 봐도 그렇고 내가 그 다음 한 3년 후에 있다가도 해보고 더 있다가도 해봤는데 총 한 30 이상이 난 높아졌거든. 116 정도 나오더라 맨 마지막에 했을 때. 분명히 회복을 하면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인지 능력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좀 잘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복귀를 했을 때 약물 중독자 배인규라는 편견을 어떻게 깨부셔 나가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뭐 약물을 안 해도 약물 중독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 자신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당당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팬들 그리고 대중들이 배인규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회복하고 변화하고 성장했느냐 그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견 따위는 무섭지 않아요. 맞아. 그런 힘이 없으면 이걸 밀고 나갈 수가 없어. 회복도 마찬가지야. 나도 평생을 이제 마약 중독자 살다가 사람들이 나를 마약 중독자로만 봤었거든. 근데 결국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니까 또 다른 나를 봐주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나를 봐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리고 더디고. 근데 다시 인정받았을 때는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더라고. 나를 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인규도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너가 다시 방송에 나갔을 때 너를 지지하던 100에서 몇 프로가 너를 지지하겠니? 라고 얘기했었잖아. 아주 소수가 또 다시 지지를 할 거고 그 지지가 다시 2배가 되고 3배가 4배가 되고 이러면서 결국 다시 과거의 신남성연대보다 더 커진 신남성연대를 만들어질 텐데 그때까지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마약 끊을 때 항상 그렇잖아.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차치하고 계속 한 발 한 방 나가듯이 뭐 그것도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마약 끊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뽕도 끊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다. 맞아. 정말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언제쯤 복귀하실 예정이신지? 내가 단단해졌을 때. 연예인이나 유튜브로서 국민이 마약 문제로 처벌해 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좀 공론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방송용이 있고 제 속마음이 있습니다. 방송용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속마음은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오히려 낫다. 그래. 그 배인규 하는 사람은 배인규 약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숨길 이유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안 한 척하고 안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배인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다 알아. 그러니까 숨길 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 회복을 열심히만 하면 돼. 배인규 마약한 거 다 알면서 다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알려져서 힘든 것도 있지만 알려져서도 유례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들었거든.
그럴 수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인규는 그렇게 잘할 거라 생각해. 마약 사용 후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니 너는? 인생이 아예 달라졌죠. 어떻게? 망했죠. 망했죠. 아 이거 말 못하겠어.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마약 사용 완전 망하지 않냐? 근데 마약을 사용하고 회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 진짜 문제를 보게 되거든. 그것도 맞아요. 뚜렷하게 숨어있던 내 밑에 숨어있던 내 문제들이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근데 그게 고쳐지면서 더 나아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공감합니다. 제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을 제 스스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면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직면을 스스로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이 명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르크에 와서 너 나 무서워하는 척 많이 하잖아. 너 왜 컨셉을 왜 그렇게 잡는 거니? 아무래도 정권은 이재명이 잡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이재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고 집착하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